같이 마이크를 나눠 쓰고 문경 배우랑 정희 배우가 같이 마이크를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진솔하고 솔직하고 가감 없는 어떤 감상평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는 부담 예,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좀 나오고 있죠, 이 마이크? 네, 조금 크게. 옛날 습성이 영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방금 밖에서도 휘랑 계속 얘기했는데 영화가 처음에 그 문장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되게 명확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이런 영화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지나가면서 그 배가 파편들이 맞춰지는 기분? 그걸 들면서 아 더 큰 예산으로 이들이 찍었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들구나. 이 정말 울기도 하고 살짝 참았는데 네. 뭔가 이상한 포인트에서 약간 울컥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포인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일단 차차 지구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저는 사실 그 시사회 때 이 영화를 한번 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본 건데 처음 봤을 때도 재밌다 이렇게 재밌게 관람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더 확실히 이게 N차 관람이 이게 확실히 뭔가 좀 더 보이는 게 좀 디테일적인 것들이 네. 조금 더 보이고 더 많은 곡선들이 처음에 많이 깔려있던 것들이 좀 보이고 굉장히 재밌게 관람을 했고요. 되게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유쾌하고 약간 좀 병맛도 섞이면서 재밌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받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두 번째 관람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관람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둘 문경 배우랑 저도 이제 현장에서 연출도 하고 같이 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적은 예산 안에서 찍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뭐 찍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모니터할 시간이 진짜 1도 없었어요. 그리고 편집실에서 이제 소스를 열었는데 그때서야 아쉽다 이런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곤 했는데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연기 디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같이 연출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두 분 모셨으니까 오늘 보시면서 느낀 어떤 저희 둘 배우에 대한 연기 코멘트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한 말씀씩 또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배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코멘트. 네. 뭐 어땠는지 연기가 근데 어땠는지. 너무 훌륭했어요 진짜.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너무 저는 그냥 뭐 연기가 막 보통 이제 막 보다가 몰입이 안 되거나 뭔가 좀 연기가 좀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근데 그런 부분 없이 되게 어쩌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되게 잘 빨려 들어가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모니터를 물론 이제 저 회사 독립 영화들이 많이 이제 모니터할 시간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하긴 하지만 저는 되게 저 앵글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불가사리 괴물 있잖아요. 네네. 불가사리 풍선. 불가사리 풍선 풍선, 괴물을 이렇게 쫓아갈 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든가 그 창고에서 막 되게 흔들릴 때 되게 뭐 이렇게 손도 나오고 뭐 또 얼굴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어떤 자세나 막 이런 것들이 호로록 하면서 탁 나오고 호로록 하면서 탁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 계산해서 한 건가? 정말 재밌게 잘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찍으셨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하신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거기는 좀 계산이었죠?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좀 계산하고 했던 네, 아.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 보였는데 네네. 아 진짜 너무 그게 재밌었어요. 아, 의도가 명확히 전달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네. 영화도 좋았다. 승환 배우님 혹시 코멘트? 저도 크네 이거죠. 네. 저도 좋았는데 연기를 제가 처음 보니까 나는 가끔 어쩌다 인사드리고 이러다가 처음 보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노래를 아니 뮤배분들 계속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장르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영화 한 편에. 거의 다세포 소녀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후로 이렇게 복합적인 장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놀랐어요. 연기는 당연히 너무 잘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뮤지컬을 딱 하나 했는데 넌센스 했습니다. 오. 넌센스 메리앤 역할 했고요. 아. 네, 알토록.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명작이죠. 네, 다시는 써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노래방에서 갈고 닦던 실력으로 코인 노래방에서 꼬이 노래방. 종민형 연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초반부에 저건 제가 체킹을 했어요 머릿속에. 저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던 게 맨 처음에 그 어떤 벽에 몰려서 샤댕글에서 막 총을 쏘고 여기 쏘잖아요. 네. 종민형이 쏘는 좀 멋쟁이 외계인 선배 같은 느낌, 리더 같은 뒤에 그거 하는데 자꾸 귀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디렉션인 것 같은데 본인이 감독이자 배우잖아요. 스스로 그런 디렉션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왜 귀여운 표정을 자꾸 지으시면서 총을 쏘시는데 정확하게 보셨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이제 문경 감독이랑 이걸 하면서 촬영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제가 맡은 송철이라는 역할이 처음에 영화에 등장하자마자 관객에게 들리는 대사가 그 영화 남염 아니에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부터 관객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시작을 하면 어쩌지? 뭔가 관객분들에게 조금 사랑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약간 그런 손을 의식하면서 했는데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저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제가 저는 결과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귀여움이 먹혔나 봐요. 형 지인 빼고는 다 먹힌 것 같아요. 좀 괜찮으셨어요? 아는 사이니까. 약간 총을 쏘는데 되게 차밍차밍한 표정으로 막 쏘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엄지척. 엄지척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그 코멘트를 기억하고 더 이렇게 안 그러고 까불자고 열심히 잘하고 아니 저는 좋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이제 시도해 보는 걸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연기 코멘트 외에 뭐랄까요? 저는 두 분의 조금 전에 얘기하면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뮤지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인상적인 장르 저희 영화 안에서 나는 요 장르의 장면들이 좀 재밌었고 흥미로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은 꼭 장르적이지 않더라도 인상 깊었던 장면 궁금한데. 그리고 참고로 뮤지컬 장면은 승환 배우님이 싫어하실까봐 제 노래 분량을 제일 최소화했어요. 대포. 네. 한 소절. 잘 하셨어요. 혹시 저는 자꾸 이게 어쨌든 코미디 톤앤 매너가 있어서 좀 이걸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해서 웃어서 짜증났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뒷부분에 진지한데 줄님이 그 분장도 아닌 것이 피부칠하는데 거의 군대 이거 위장크림 바르듯이 피칠갑을 하고 하는데 그 레이어가 막 섞이면서 현실과 가상과 이런 게 섞이면서 그 설계가 먹히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걸 설계해서 왜 처음에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저거 자꾸 레이어를 섞구나. 그런 것들이 먹히는 나 자신. 그래서
근데 그게 영화에 엄청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혼재돼 있는 순간들이 컨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뭐 불가사리나 뭐 다른 코미디 포인트도 좋았는데 그런 어설프게 엮여 있는 것들이 독립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상업 영화에서 그렇게 하면 제작사 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는 방향이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하신 그 파트에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분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의도도 있긴 했죠. 이거 전체적인 영화의 톤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막 상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스티커예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고개를 숙이다 보면 여기에 반짝거려요. 막. 약간 그런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피 배우님은 혹시? 저는 그 약간 옛날 그 무성 영화 하듯이 그 프랑스어로 하면서 몸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이렇게 뉘앙스로만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움직임과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계산을 잘 해서 잘 짰다고 해야 되나? 그 씬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인 그런 장면들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했듯이 레이어로 해가지고 컨셉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잘 쌓아서 그 과거 회상 얘기들을 이렇게 딱 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몸짓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실 몸을 잘 써야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민 배우가 노래만 잘했으면 뮤지컬 배우가 가능했는데 제가 춤을 잘 춰서 반했거든요. 사실 이종민 배우와 저는 11년 차 실제 연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로 만났고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다 만났고 저는 노래는 조금 약간 무용 공연 같은 거 좀 하고 어쩐지 감사합니다. 비보이 정확히 아니요, 비보이는 아니에요. 그 예전에 봤던 건 비보이가 아니고 그 몽골 댄스. 그 이렇게 점프해서 무릎으로 찍고 있는 그 몽골 댄스였어요. 8년 전에 봤던. 네, 8년 전에 오래전에 봤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두 분은 이제 뮤지컬 배우이시기도 하니까 저희 영화는 아까 잠깐 얘기도 했는데 저희 영화는 뮤지컬 장면에서의 그 뮤지컬 음악과 그 음악 속에 이제 가사 이제 문경 작가님이 쓰신 가사인데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아니 어떤 내가 느낌이 드셨어요? 유배인데 음악 감독님, 연출님이 이런 넘버를 주었다. 이거 불러야 된다. 그리고 가사에 씨발이 있다. 시발뿐만이 아니다. 앞에 여러 다사다난 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다사다난한 가사를 어떻게 봤냐고 말하면 그냥 뮤지컬로서 뮤지컬로서 그 가사를 굳이 돈 내고 들을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선 유효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선 어쨌든 주인공 인물이 어쨌든 그런 장르, 현실이 아닌 어떤 장르. 사실 뮤지컬은 일상을 노래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음악으로 말하는 장르인데 그거 비현실적이잖아요. 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과의 벗어난 여러 가지 자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 자기가 상상하는 그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장르처럼 레이어가 두 개로 의도적으로 쓰여 있다고 느껴져서 사실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뮤지컬 장르만의 특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힘. 근데 그것이 이 여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기 안의 세상 그거와 완전히 잘 붙어서 저는 뭐 그 소스를 쓴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좀 길게 한 챕터를 썼잖아요. 거의 10분가량 쫙 밀어버리고 다시 재등장시키지 않고 하나의 장르를 밀었는데 하나의 어떤 그 시간의 시절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 중에서 어떤 여러 개의 자기 세상 중에 하나를 쫙 밀어버린 힘이 느껴져서 저는 참 잘 썼다 장르라고 전 느꼈습니다. 아,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데 그 어쨌든 주인공 이름이 송철구항. 송철이 그 하나의 과거를 알게 됐을 때 예,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송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과거를 딱 알게 됐을 때의 그거를 처음 봤을 때는 여기서 노래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뮤지컬을 이렇게 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이 장면을 노래로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다른 영화들처럼 그냥 씬으로 네. 뭔가 과거 회상이나 아니면 송철이 뭐 하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아보는 어떤 그런 씬으로 만들었다면은 조금 이 영화의 재미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거를 뮤지컬적으로 이 장르 이 씬만 여기를 뮤지컬적으로 이렇게 딱 넣어서 승환이가 말한 대로 그 극적인 거를 딱 한 게 어쩌면 되게 새로우면서도 되게 똑똑하다. 네. 시도가. 근데 그게 전혀 이 영화의 그 컨셉에 잘 녹아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뮤지컬이 가진 음악이 가진 힘인데 네. 이거를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 누나가 노래를 하는 거를 또 처음 봤거든요. 네. 연기하는 거는 몇 번 봤었는데 또 노래는 또 처음 듣다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고 작곡가분이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곡을 되게 드라마적으로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 놀랍게도 그런 뮤지컬이나 이런 극중극으로 쓰여지는 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장치들은 다 이미 시나리오 단계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문경 작가가 그래서 좀 이 극을 조금 약간 그런 장치들이 좀 특별하게 재밌게 만들어준 장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도전이었을 텐데 맞아요. 네. 그게 제가 뮤지컬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줬고 이렇게 씬을 흘러갔을 때 송철이 그 하나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니네 대체 얼마 들여서 이거 찍으려고 하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고 연극 베이스다 보니까 이건 돈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말이 되는데? 재밌겠는데? 라고 접근을 하면서 결국 지금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성과 그걸 공유해서 아는 게 되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네. 한마디 해줄까요? 네, 하세요. 얘를 듣고 너무 고마워서 한마디 첨언하고 싶어서 이제 일단은 뮤지컬을 거의 너무 주업으로 하고 계신 두 분께 저희의 뮤지컬 씬을 인정받은 상당히 뿌듯하고 이게 이 작가로서 제가 이 뮤지컬 넘버의 가사를 쓰고 이 부분에 뮤지컬을 위치시킨 거는 어쨌든 제가 써낸 인물이고 또 제가 여성이니까 하나에 제가 많이 투영되어 있고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옛날에 그냥 제가 배우가 되기 전부터 뮤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뮤지컬 영화를 오글거려 하거나 이런 사람도 특히 한국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가 말했던 것처럼
뮤지컬 안에서는 어쨌든 슬픈 사람이든 화난 사람이든 노래를 하잖아요. 그 노래를 하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감정을 받고 그게 사실 약간 극예술이 주는 어떤 좀 과장되어 있지만 정점 같은 기능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의 가장 처절하고 그런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감정도 드러내야 하는데 제가 뮤지컬을 그런 이유로 좋아하는 만큼 하나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여기서 관객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웃어도 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그게 뮤지컬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건넬 수 있는 저의 어떤 바람이자 이유라고 느꼈는데 거기에 맞는 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사실 저희도 뭐 여전히 영화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도 하고 저도 극예술, 무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두 분도 굉장히 무대 예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약간 두 분은 이제 배우로서 현재 무대에서는 배우로서 어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몰입하고 있는 무언가 배우로서 연기적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두 분을 봐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배우들이 연기 얘기하면 좀 지겹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제가 마이즈너 워크숍을 듣고 있습니다. 네, 샌포드 마이즈너 워크숍을 듣고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뭐랄까 무대도 그렇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도 그렇고 짜여진 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무대라는 공간이 이 관객들 앞에서 있다 보니까 관객과의 사이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화두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이 같진 않을 테니까. 배우로서의 고민. 예. 고민 그리고 혹은 뭐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 관심 뭐 네. 연기할 때. 저는 그 원래 뭐 옛날에 형이랑 작업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좋겠지만 집중력이 되게 좋은 배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집중력이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다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요즘 들어라기보다는 최근에 계속 공연을 하거나 플레이를 하면서 즐겁다? 이런 거구나.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 아까 말한 관객도 포함인데 옛날에 저희 둘이 그 아까 특별 출연했던 실록 누나 김실록 배우한테 뷰포인트 워크숍을 받았었거든요. 눈 형 없었나? 나 형 없었고 누나가 해줬었는데 돈 내고 했어요. 네. 그 뷰포인트는 어차피 공간 거리감이나 공간 지각,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밸런싱 이거를 계속 의식하지 않고 운용하는 감각을 익히는 계열의 기술이잖아요. 맞나요? 네, 네, 그런 계열의 기술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거리감을 최종 발표 때 묵살하고 누나 얼굴에 이렇게 빵을 소금빵이었다고. 크림빵 크림빵이. 크림빵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아까 다시 특별 출연 아니지 메인 출연했던 학원 선생님 형도 같이 있는데 그 형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넌 뷰포인트를 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넌 충동에 졌어 이렇게 혼났었는데 요즘 들어 그 충동을 좀 억제한다기보단 놔두고 그 시간이든 공기든 관객분들 컨디션도 있잖아요. 날이 더우면 짜증이 나고 비가 오면 습해서 소리가 울리고 그럼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밸런싱을 찾아가는 것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흐름처럼.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거 공연에 다행히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여러 번 더블 지금 하는 공연이 더블 캐스트라서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다행히 많이 이렇게 시도해보고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좀 그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형이 물어봐서 내가 뭐에 관심 있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김실록 배우랑 카톡을 했는데 그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승환이가 내 얼굴에 빵을 집어던졌는데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아 집어던진 게 아니고 뭔가 아니 말해도 되는 거죠?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어. 근데 누나가 나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 승환아 뭘 해줘 이런 눈빛. 난 손에 빵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누나가 아 그때 승환이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카톡이 있었습니다. 예. 피 배우님 혹시 저는 예전에는 약간 저도 뭐 이렇게 배우로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뭐 연기를 하고 할 때 예전에는 조금은 더 저한테 제 연기나 저한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은 더 뭐라 해야 될까 저도 이렇게 닫혀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열고 상대와 그리고 관객분들과 그날 다른 그 호흡을 느끼고 그걸 만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연습하고 뭐 이런 데 많이 해놨으니까 그 안에서 무대 위에서 상대방과 그리고 우리를 보는 관객분들과 만들어지는 이 긴장감과 호흡을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가 요즘에는 배우로서 좀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 저도 사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배우가 약간 저는 나이가 더 들수록 좋아요. 약간 느낌이 그 어릴 때 못 보던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을 이제 조금씩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정보들이 아 이게 즐겁구나,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배우 일을 하는 게 좀 더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승환 배우도 최근에 오랜만에 통화할 때 이렇게 전화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아는 승환 배우의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력이 좋고 쫙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귀에 이제 승환 배우 목소리가 들리는데 막 달콤하게 저를 감싸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승환아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형 저도 나이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배우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합시다. 좋습니다. 혹시 문경 감독님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두 분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셨을까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사실 해외 영화제는 판타스틱 영화제 위주로 많이 갔는데 국내에서는 여성 영화제 위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성 관객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만난 편이었고 근데 저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적인 영화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남성 관객들, 젊은 남자 동료들과 영화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작가로서 연출로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두 분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셨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꼭 그런 젠더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젠더를 시작하자마자 그 남혐이라는 단어로 걸어주셔가지고 전 남자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날카로운 날카롭다고 말하기 뭐한다. 혐오라는 단어니까 혐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단어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날카로워질까 이런 사실 공포도 있었죠. 사실 내가 이걸 어떻게 사고하면서 봐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해야 할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만큼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게 좀 뭐라 하죠? 그 이야기도 하면서 젠더의 이야기, 뭐 페미니즘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건드리셨는데 그것들이 제 생각엔 그 방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잃지 않고 저는 이거 여성 영화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외국은 조금 더 빠르니까 외국에서 판타스틱 영화제나 어떤 이런 SF 계열의 어떤 블랙 코미디 장르의 그 계열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모두가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좀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시작부터 느껴졌는데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뭔가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이 이야기가 왜 여전히 존재하고 마지막에 또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상호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미랑의 오마주처럼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한 것처럼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여전히 그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이게 복합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마치 정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해 나가야 하고 비단 이건 젠더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주로 남성이 많았었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사유하는지 고발이라는 소재를 통해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고발하고 용서를 바라는 거. 그래서 어떤 방향성까지 저는 제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저 사람의 파멸인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총으로 죽이는 것인지. 근데 주인공이 하나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용서라고 저는 그러니까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궁극적으로 바랬기에 그 죽이고 싶다는 증오, 분노를 지속적으로 초중반에 표출하지 않았나. 하지만 하나가 진정 원했던 건 저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 맞지만 그 이전에 나에 대한 그 과거 일에 대한 사과, 선행돼야 될 것들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젠더도 아니고 판타스틱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자기 안에 어떤 걸 깨고 마치 데미안처럼 뭔가를 깨고 세상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되게 B급을 빙자한 코미디 형식으로 저는 잘 제안했다고 느꼈어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 진짜. 달콤한 목소리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잠시만요. 휘 배우님은 혹시? 저는 저는 이 메시지가 가능한 이유가 두 분이 연인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네.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름이 송철. 송철. 네. 송철의 첫 대사가 남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근데 저는 이 대사를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시사회에서 처음 봤을 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순간에. 근데 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두 입장을 다 대변하고 다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 입장과 남자의 입장을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으로 그 과정을 지나서 끝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뭔가 이 둘이 멸망한 세상에서 우주선을 타고 둘이 날아가는 그 모습이 그래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말로 이게 맞아요. 말로 이렇게 승환이처럼 말로 이렇게 잘 표현이 잘 못하겠는데
누구나 느끼는 그 감정과 누구나 불편해하는 그 감정들을 되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연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참 좋았고 불편한 것들을 맞닥뜨려서 좋았고 서로가 불편한 것들을 그냥 얘기해서 좋았고 근데 그것들이 마냥 불편하거나 혐오적이지 않고 좀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은 웃을 수도 있고 뭐 화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라는 게 좀 저한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다가왔어가지고 그것들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한 얘기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같이 한다는 거에 의미가 좀 더 생기고 유대가 생기는 것에 더 의미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이것도 연출하면서 관객들에게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 이야기와 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하실에서 밖에서 쿵쿵쿵 하자면 하면서 둘이 손잡는 컷. 예, 저는 그 장면을 약간 요게 조금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겠네요. 잘 전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네.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는 시간. 어떤 질문 혹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두 배우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말씀드리니까 여기 앞에서 바로 질문을 주셔서. 영화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재난이 울리고 나서 외계인이 나온 거랑 우주선이 나온 거를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뭔지 이렇게 첫 번째는 그렇게 같이 나가자고 하신 거랑 우주선을 하신 마지막에 드실 때 이렇게 나가시는 사인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재난 문자가 오고 처음엔 외계인이 네. 등장했을 때 같이 가자 했었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멸망이 오면서 이제 둘이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게 된 그것에 대한 질문이신 네. 거죠. 작가님 혹시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호프랑 개봉 분기거든요. 호프랑 매우 유사합니다. 호프랑 7월 15일에 같이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장르가 똑같아요. SF 블랙 코미디잖아요. 호프도 사실. 그래서 저희는 호프를 보러 갔어요 그날. 근데 호프 얘기를 꺼낸 이유는 호프에도 외계인이 나오죠. 호프의 외계인은 지구를 침략하는 존재이고 물론 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 영화에서 외계인도 인간의 은유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저희의 외계인은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가진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작동하고 있어요. 시나리오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외계인의 모양이 불가사리잖아요. 별 모양이죠. 별 모양이 앞에 계속 메타포처럼 종종 등장을 하는데 별은 쉽게 말해서 스타이기도 하고 우리가 철이랑 하나가 쫓았지만 나한테 상처를 줬던 꿈이나 희망이기도 하고 그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과 단절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외계인이라는 이미지로 등장해서 나를 다음 세상으로 데려가는 이미지를 구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사실 가해자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허탈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상이 뭔지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운동으로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무엇이 됐든 그쪽으로 같이 가자. 여기를 탈출해서 이 다음 세상으로
만나자라는 뜻으로 이제 불가사리를 썼는데 불가사리가 탈출의 명수라고 하더라고요. 불가사리는 실제로 다 촉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노끈으로 아무리 수백 번을 묶어도 절대 묶을 수가 없대요. 무조건 탈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불가사리 외계인과 함께 철이왕 하나라는 두 인물은 마지막에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 이 영화를 터뜨리고 탈출해서 이 극장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였어요. 저희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자막인데 다음 세상에서 만나 하고 스크린을 찍고 나오게 되어서 저희의 의도는 다음 세상이 이 세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그렇죠. 만나게 된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뿐이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 무의미한 세상을 이 현실에서 하루하루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연문경 배우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러프하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첫 번째는 이 각본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는지 하고 속으로 상상이나 이미지를 그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꾸 손철이를 보면서 한쪽 입꼬리를 쓱 하고 좀 귀엽게 내려다보는 비웃음에 그 웃음을 지으시는 너무 매력적이신 거예요. 혹시 그거를 평소에도 하시는지 아니면 캐릭터적으로 인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궁금해요. 두 번째 질문이 너무 강렬해서 첫 번째 질문이 백지가 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예상하신 거. 아, 이 이야기에 일단 작가로서 이렇게 가겠지 싶은 길로는 가지 말자 라는 모토를 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굉장히 장르의 법칙, 장르가 기대하는 걸 줘야 되는데 사실 그 길로 자꾸 안 가고 다른 장르로 계속 넘어가는 영화거든요. 네, 그런 영화를 어쨌든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추구미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였어요. 저희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정신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정서가 하나로 모아지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느낌의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자면 왜냐면 11년 동안 옆에서 봤으니까 네. 평소에 잘 그럽니다. 평소에 굉장히 그런 표정과 눈빛으로 저를 경멸하듯이 보는 것 같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표정을 매력적으로 잘 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을 여기 바로 뒤에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 질문이랑 이어져서 그 연출적인 의도, 장르가 많이 섞이는 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구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먼저 구상하시고 이런 연출 기법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건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하나라는 이름은 이제 약간 초반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그렇게 지은 건지 아니면 다른 하나라는 의미가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이제 하나가 차도에서 위험한 순간 때 철이가 구해주잖아요. 그때 하나의 마음이 동요가 된 걸지 아니면 영화관에서 둘이 함께 영화를 같이 볼 때 마음이 통한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마지막 질문에 그때 동요가 되었다는 거는 그때 철이에게 좀 설레냐는 뜻일까요 혹시? 그냥 이 사람과 함께 같이 가야겠다 그러니까 피했다면 다시 같이 가게 되는 얘기? 그때 분명 그게 이제 남자로서의 설렘인지 인간적인 결핍과 결핍의 만남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순간은 뮤지컬씬 이후에 다시 회상으로 넘어가는 자기가 뮤지컬 영화 만들 테니까 입봉할 때까지 멸망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사실 죽지 마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는 하나를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썼어요. 사실은 가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가짜 자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다 시니컬하게 세상을 조소하고 싶은데 지구가 멸망해도 시나리오를 쓰는 데까지 쓰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차도로 걸어나가 버리죠. 사실은 되게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을 이제 붙잡고 그런 마음까지 알아채는 듯한 말을 한 거는 사실 굉장히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송철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철이는 물론 좀 눈치 없고 비호감일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보다 열려있고 건강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를 좀 확장시켜주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종민 감독도 저한테 좀 그런 존재예요. 저는 좀 비관적이고 이종민 감독은 좀 낙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기 비현실적인 소리를 해 하면서도 저기서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걸 해낼 수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질문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첫 번째 질문.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이런 극중그 장르. 맞아요. 네. 이미 뭐 종민 감독도 다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처음에 그게 아예 지문처럼 쓰여 있었어요. 극중극은 뭐 바탕체로 표현될 것이다. 극중 인물의 뭐 외국어, 한국어 자막은 뭐 그림체로 표현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고, 이제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나름의 이유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느와르라는 거는 철이가 굉장히 집착하는 마초성 같은 걸 대변하는 장르로서 SF는 요새 특히나 순문학 같은 부분에서 SF 여성 작가님들이 되게 여성주의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SF 장르를 많이 경유하잖아요. 하나의 그런 종류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장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연출적으로는 영화의 역사를 훑는 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를 표현주의적으로 나타내고 싶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름 구하나. 구하나는 뭐 작가님이 정하시긴 했는데 송철은 뭔가 그 이름이 주는 어감의 느낌이 있잖아요. 철 뭔가 막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 이름이 떠올리게 되셨고 구하나도 사실은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구하다 무언가를 구하다 혹은 only one 하나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장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저기 제 눈에 저기 맨 끝.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게 된 건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와가지고 한번 그것도 아예 그걸 상정하고 기획한 건지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뮤지컬은 이제 처음부터 뮤지컬로 쓰여 있었고 뮤지컬 곡을 만들어야 뮤지컬 영화는 사실 이제 입을 맞추어서 노래를 하면서 촬영을 해야 하니까 사전에 시나리오에 저런 종류의 가사를 써놨어요. 그리고 아까 누군지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김동명 감독이라고 저하고 이제 사극 뮤지컬 독립영화를 찍은 이제 독립영화 감독이 있는데 본인이 그 영화들도 다 직접 작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해서 최대한 오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달라. 왜냐면 과장된 어떤 뮤지컬스러움이 묻어있길 바랬거든요. 어떤 선율에. 그래서 되게 뮤지컬답지 않은 가사가 쓰여 있는데 그게 약간 이상한 거리감을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고안해서 만들었었고 첫 번째 질문 뭐였죠? 그 총 쏘는 장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또 나를 계속 찌르던 허무이기도 하죠. 어차피 영화일 뿐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어차피 연극일 뿐이고 어차피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영화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되게 비관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영화일 뿐이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찌르던 그 괴로움 자체를 쏘고 실제 영화를 만드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강사 뒤쪽에 계십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지금 GV를 들으면서 생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자기의 분심 혹은 과거 뭐 그런 감정들을 다 죽이고 나서 또 그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 그 밖에서 두들기던 그 두려움의 소리랄까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들려오는데 그때 그 문을 마치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나아가야죠 하면서 문을 열었던 것처럼 똑같이 문을 여는데 그때 이제 송철이 우리 영화 촬영하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 그 GV 답변 주셨던 것 중에 내가 뮤지컬 영화를 완성해서 올릴 때까지 너가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에 이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친구의 닫혀있던 세상을 뭔가 문을 두들기고 열어주고 하는 거에 의미로 지금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장면에서 문을 열고 송철이 나오는 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나오면서 이렇게 뭐 나오면서 연기할 때 생각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진짜 영화 찍어야지 뭐냐 왜 늦게 왔냐 너 라는 마음으로 왔었고 사실 저도 이제 연출을 하고 이제 관객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가 그 보라색 머리 하나를 처음에 총을 겨눌 때와 철이를 만나고 겨누고 쏘잖아요. 전 두 마음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 이제 철이를 만나기 전에 겨누고 쏘려고 할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좀 더 자기 파괴적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보고 철이를 만나고 나서 쏘아야겠다는 이렇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좀 뭔가 의지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방아쇠를 결국 당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두 순간은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 철이와 철이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보잖아요. 영화를 찍는. 그렇게 좀 두 개의 마음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관객으로서 보면서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저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장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두 분은 그 장면에서 어떤 정서가 있으셨나요? 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마음들이 들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총 쏘고 하는 총 쏘는 장면. 네. 근데 되게 보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말씀해주신 의도가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뭔가 하나의 어떤 그 과거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좀 이겨내고 뭔가를 즐기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좀 더 한 단계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원 배우님. 저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비슷한 생각인데 그 보라색 머리였나? 마지막에? 네, 보라색 머리 그 친구는 어쨌든 죽었는데 엄지 날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귀엽더라고. 걔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 항상 너 죽어라고 하지만 영화 내내 사실 이걸 얘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빈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송곳 같은 초중반들이 저는 그 마지막 엄지척으로 저 친구의 존재 이유는 사실 누군가가 망하길 바람, 누군가가 죽길 바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있음 그리고 지지할 의사 있음 뭔가 이런 것처럼 좀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 좀 다양한 걸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순히 이걸 어떤 통쾌한 어떤 목수국이 아니라 뭔가 방향성 그런 상황과 그런 것에서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찾아가고 용기 내서 그리고 다 찾고 당사자 만나고 그리고 사과 요청하고 다 했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고 근데 그 사람은 하지 않을 사람인 걸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 나는 나를 구원할 자격이 있음 엄지척으로 날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나를 어떤 과거를 죽인다는 그냥 표면으로 봤고 리스펙으로 봤어요. 진짜 말씀을 풍산 뉴스로 잘하시네요. 부드럽게. 네, 저는 이제
다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셔도 다 맞는 말이고 사실은 康康康 후에 송철이 왜 있었냐라고 한다면 송철뿐만이 아니라 윤정로도 있었고 수강생들도 수강생들도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죠. 동료들이 없었을 때는 하나는 그 조커이자 빈봉인 그 내면의 보라머리 하나가 없이는 그게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살 수 없었을 텐데 외계인이 아니라 동료들이 있잖아요. 같이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마침내 그 친구를 내 안에서 죽여버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두 분의 또 답변을 들으면서 문득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한 저희 영화의 유일한 빌런 이기탁. 이기탁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저희 이제 문경 감독이랑 저랑 저 모두가 자기 삶 속에 빌런이 있잖아요. 저희 빌런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와서 합친 거거든요. 그런 느낌들로 이제 하긴 했는데 혹시 그 이기탁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드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두 분에게도 이기탁이 있을까요? 당연히 저도 이기탁이 있고 누군가는 제가 이기탁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겠죠. 저 살면서 제가 모르는 실수나 이런 것들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든 어떤 시절에 이기탁이 있으니까 막 초등학교 때 어떤 애 찾아가고 싶고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런 마음 다 있는데 이기탁 제가 윤상원 선배님을 참 배우서 존경하니까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게 두둔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친구는 그 마지막 태도도 제가 봤을 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그 어떤 초연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 모르겠어요. 그 설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선배님이 워낙 연기를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니까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찻집에 온 것 같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흥분하지 않게. 그래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봤고 이미 지나온 초연한 자인 척하는 것까지 정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말로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행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뭐 죽지 말고. 네, 죽지 말고. 휘 배우님 혹시? 진짜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그 각자의 또 뭔가 그런 사람마다의 다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자꾸 느껴져서 좋았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뭔가 판타지스럽고 그렇지만 그 이기탁이라는 인물이 뱉는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그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로. 화 안 낼 것 같아요.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고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있겠죠. 그 사람도. 물론 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피해자들이나 뭐 하나나 송철이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느껴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역시 이기탁 같은 사람이 분명 있죠. 있고 또 승환이 말대로 저도 누군가한테는 또 제가 모르는 이기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게 되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고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알 수 없는 감정이 되게 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이탕은 몰랐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참 세상에 진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느끼게 돼가지고 한 단어로 저 사람 그냥 딱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네.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자꾸 이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 돌고 도는 이 생각들이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너무 공감돼요. 그리고 뭐 저 역시도 특히 윤상아 선배님이 연기를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선배님이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 빌런처럼 생기면 누가 봐도 빌런 같으면은 진짜 나쁜 사람 할 텐데 그 원래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 마음을 복잡하게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집이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너무 공감한 게 나 역시도 누군가의 이기탁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랄까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화를 통해서 이기탁을 보면서 저 스스로 그동안 어떤 글귀에서 본 건데 지금까지 용서하기 싫어서 이해조차 안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해를 안 한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를 계속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와 이해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차치하고 나를 위해서 이해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너무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질문 하나만 더 하면 네. 아니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또 이렇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선 정말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화고 영화 현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 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스크린에 등장하시던 배우 두 분이 이렇게 현실에 등장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되게 영화적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그 영화와 현실이 오가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이었던 부분까지도 그 마지막에 재난 문자가 오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멸망이라는 게 영화가 끝나는 거였다는 것까지도 그 현실도 영화였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을 이야기를 설정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경 쓴 부분은요.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쓰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뇌절을 거듭하면 상업 영화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상업 영화가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만은. 왜냐면 저는 사실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작사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훨씬 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실험적인 이게 실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이게 영화라는 게 예술을 하는 모두가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전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느껴서 정확하게 전달해내면 알아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좀 도약하듯이 만들었고 다행히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괴랄한 영화인데도 오늘 특히 너무 놀랍게 영화를 너무 자세히 잘 봐주신 것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영화 끝나는데요 라는 대사는 이제 시나리오 피드백 받았을 때 이거 너무 뇌절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나 끝까지 우겨서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계속 뇌절을 해왔기 때문에 끝내 뇌절을 해야만 완성되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끝나고 여러분을 만난 거죠. 여기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저희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 인사하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두 배우분 그 인사를 드릴 텐데 혹시 말씀하시기 전에 인상 깊었던 질문 하나씩 뽑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선물을 관객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인상 깊었지만 그 마지막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뭔가 저도 궁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듣고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서 인상 깊었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면 그 지구 최후의 여자 정말 공들여서 두 분께서 열심히 만드신 영화니까 사연관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막 트위터나 뭐 이런 데 많이 좋았다면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좋지 않았다면 좋은 지점을 상상해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또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전히 단단한 영화들도 세상에 많지만 그거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는 영화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런 창작물들이 나와서 더 단단하게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많이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규배우님, 네. 혹시 질문 먼저 꼽아. 아니, 좋은 질문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저 본인이 아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저도 생각을 이렇게 한 번쯤 했었던 네.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셨던 혹시 저기 계시. 네. 기억이 나고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말씀처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뇌절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뭐 남의 말을 듣고 뭔가를 마지막을 또 막 조금 더 막 말이 되게 바꾸고 막 이랬다면은 오히려 이 영화의 매력이 좀 덜했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좀 2번 봤는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2번 봤는데 진짜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재밌게 봤고 사실 오늘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 영화 시작 전 광고 때는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근데 영화를 딱 시작하고 눈을 떴는데 그걸 쭉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는 내용인데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봤고 이런 영화를 극장에 걸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 영화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이 좀 더 상업적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이런 식의 좀 더 시도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물론 이제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외국만 하더라고. 다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뇌절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영화, 재밌는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배우님 들으셨죠? 2번째 볼 때 훨씬 재밌다. 문경환 님 있고 혹시 선물 드릴 분 한 분만 또 꼽아주시고 마무리 인사. 저는 너무 많은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 아까 송철 그 쾅쾅쾅 했을 때 우주인이 아니라 철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던 분이 누구셨죠? 아마 네. 네.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GV에서 질문을 많이 못 받아봤어요. 그 장면에서 아직도 하나한테는 어떤 공포 같은 게 남아있는데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확 현실로 돌아온다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 안에 철이뿐만이 아니라 나를 되게 대상화하는 것 같았던 대면대면해하는 것 같았던 수강생들까지 동료로 존재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주신 게 인상 깊었고 저희가 지구에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만드는 영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연극 동아리 할 때부터 종종 했던 말이 우리끼리 재밌다고 공연 재밌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영화는 우리끼리 재미있어야 우리끼리 즐겁게 그 기세를 해야 그 에너지가 영화에 담기는 영화였고 실제로 저희 둘이 너무 많은 롤을 맡아서 진짜 바빴기 때문에 뭐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출연해주신 분들까지 그냥 십시일반 막 도와서 막 컷하면 저쪽은 수염 붙이러 가고 저는 가발 벗으러 가고 막 이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든 서로를 착취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즐겁게 그 누구도 고양이가 아프면 또 집에 보내고 그런 어떤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작은 프로덕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이렇게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시는 이 GV 현장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정말 작게 개봉한 건데 GV 이런 걸 다 기획하고 하는 걸 처음 해보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마음이 이 바쁜 와중에 얼마나 귀한지도 알아서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예전에 제가 막 배우를 하다가 뭐 단편 시나리오를 하나 써서 아는 영화 감독 형한테 보여줬더니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겠죠. 종민아, 영화를 찍는 거는 빚지면서 찍는 거야. 이 이야기를 꼭 찍어야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가 뭐 제작 지원금도 받고 했지만 여러 동료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확실히 그런 거구나 알겠어요. 근데 그 빚지는 게 저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빚을 지면서 작업을 저희 동료들에게 빚을 지면서 작업을 할 거고 당연히 동료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도 돈 말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 재밌게 열심히 작업들을 해가면서 관객분들 만날 거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두 배우분 현재 공연하시는 거 아시죠? 네, 두 배우분의 공연과 앞으로의 배우 생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관객분들 괜찮으시면 단체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저희가 SNS 올릴 때는 얼굴은 블러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 말아주시고 그럼 앞에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단체 사진 찍을게요. 얘네들 괜찮나요?